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10. 내 삶의 4가지 모토. Habit is ability. 습관이 능력이다. 앞에서 줄곧 공부의 절대 시간을 늘리라고 했다. 머리도 좋고 과외비 걱정 없는 아이들과 경쟁하여 공부에서 이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래도 그들을 따라잡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이다. 공부 요령을 찾기 전에 우선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습관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든 메모하는 습관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시간을 알차게 쓰는 습관은 꼭 만들기 바란다.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한 과목과 분량에만 집중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2. Routine is fortune. 일상이 재산이다. 사람들 속에서 시간과 돈을 잘 쓰며 보내는 것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쓸 돈이 없다면 시간을 잘 쓰면 된다. 요즘은 자원봉사만 해도 용돈이 조금 생긴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용돈을 많이 가질수록 그 돈을 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공부의 시간을 쓸 기회가 줄어든다는 공평함도 있다. 용돈이 없다면 그것도 감사하며 공부에 더 몰입하라. 난 이 모토를 정하면서 루틴과 라이프 중에서 뭘 고를지 잠시 고민을 했다. 결국 내가 루틴을 고른 이유는 라이프는 너무 포괄적이며 일상이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루한 루틴을 이기는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수박은 씨가 많은 곳이 가장 달다. 그래서 엄마가 유아들에게 수박을 줄 때는 씨를 골라내고 가장 단 것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씨를 골라내는 반복적인 일을 직접 하면서 수박을 먹어야 한다. 이 모토의 글자 그대로 학생들이 보내는 지루해 보이는 일상은 어느 대학에 가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수능 점수와 연봉의 비례 관계에 대한 보도를 들었을 것이다. 그 보도는 평균을 낸 것이므로 차이가 별로 없지만 내가 주변 친구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대입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더 나이가 들고 사업이 확장되면 아마 그 차이는 10,000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지루한 일상을 다양한 공부로 즐길 수 있는 루틴의 인내력을 기르자. 3. Did is to succeed. 행동이 성공이다. 내 화실벽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다. 행동은 꿈을 만들고 꿈은 행동을 조절한다. 꿈은 행동을 조절할 뿐이지 행동을 만들지는 못한다. 원래 게으른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행동이 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자. 무슨 짓이든 행동이 없으면 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부가 꿈을 만든다로도 바꿀 수 있다. 행동을 강조한 5개의 경고도 크게 적혀 있다. 펜이 생각보다 영리하다. 손을 쓰면 감이 온다. 몸을 쓰면 힘이 온다. 실천이 천재성이다. 액션 퍼스트. 실내 운동을 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글귀들이다.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의 짧은 주장을 한번 보자. 뭐든 해! Don't do nothing. 실천의 3E는 에너지, 엣지, execute이다. 에너지. 자신감과 열정이란 에너지가 결단력을 만든다. 엣지. 칼날처럼 엣지 있게 결단하라. 결단이 늦으면 신뢰를 잃는다. execute. 바로 실행하라. 행동이 바로 성공이다. 나의 3번째 모토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현재에 전념하기이다. 일단 결과와 실행 과정을 분리한 후 결국 결과를 잊어버리는 몰입을 하는 능력이 곧 성공이라는 말이다. 집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의식하는 마음이며 이런 버릇은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매우 불완전하며 불만스럽다. 집중력이 약하다면 짧은 시간 단위로 공부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각 과목당 딱 한 문제씩만 풀면서라도 공부해라. 문제는 현재에 대한 집중이다. 지금도 아주 많이 팔리는 책, 더 시크릿이란 책에 맹점이 있다. 그 저자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말해야 했지만 그 주의사항은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책의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주의사항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야망은 그 결과와 과정을 분리시켜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성공에 관해서는 결과는 좋은 이미지로 과정은 참아야 하는 힘든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야망이 클수록 두 이미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지금은 성공한 것이 아니란 마인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성공한 것이 아닌 상황들을 계속 유인한다. 유인, 괄호 열고, attract, 괄호 닫고 한다. 돈 버는 고생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병들어 버리는 일 등이 그런 현상이다. 또 아주 간절히 성공을 원하면서 자신이 뭔가 인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유인할 수 있다. 맛 좋은 요리도 못 먹어보고 이를 악물다가 치아가 모두 상해버리면 그 음식의 참맛을 다시 볼 수는 없다.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치과에서 계속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또 성공한 듯이 행동하라는 충고를 따르다 보면 행동 과정과는 정반대로 내면에서 자신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속이 없이 빛으로 생활하는 씁쓸한 이중적인 생활이 계속될 수 있다. 성공을 미래의 시점에 멀리 두면 미래는 계속 미래로만 남는다. 이런 원리는 다음에 내 네 번째 모토와도 작용 방식이 같다. 천국이나 구원을 늘 꿈꾸며 기대한다면 현재는 천국이 아니며 누군가의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면서 너무 밝게 사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지낸다. 그런데 천국이 아는 곳은 없다는 전제하에 힘든 상황이 온다면 스스로 선택한 높고 험한 산을 등산하거나 목마른 사막을 횡단하는 경주 또는 급류 래프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리가 아파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급류에서 물을 먹어도 마냥 즐거운 모험이란 생각이 들 것이다. 어쩌면 천국 같은 해변 휴양지 파라솔 밑에서 편한 플라스틱의 의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신나는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삶이라는 게임의 성공 비결은 모든 과정을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다. 단순히 헬기로 K2의 정상을 오르는 것은 의미도 재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머리즘이란 산학 용어를 좋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예술 정신으로 하드펀을 즐긴다. 우리는 모두 이미 과정이란 위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성공한 존재들이다. 다만 성공하고 다양한 그 과정을 진하게 맛보기 위해 스스로를 함정이나 미로에 빠뜨렸고 어려운 미션을 스스로 고안해서 배치한 후 기억을 지우는 알약을 먹은 것이다. 부닥치는 장애와 고난들이 우리가 스스로 요청한 핸디캡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한 가로 열고 바둑에 가로 닫고 치수라고 생각한다면 살다가 넘어지는 시련들이 더 멋진 성공 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면서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매머리즘의 정신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는 당연히 더 자주 빠지고 넘어진다. 그리고 넘어지며 추락하는 곳은 언제나 이미 예상했던 가장 신나는 처음 타보는 더 크게 증설된 롤러코스터의 첫 하강일 뿐이다. 성공은 행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해야 오늘도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에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모든 과정에서 성공을 느끼게 되면 어느 때일지라도 단지 색다른 맛의 성공을 골고루 경험할 뿐 실패는 없어진다. 실패도 성공도 삶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데카르트의 명언 코기도 에르고 줌과 3단 논법을 비틀어 성공에 대한 명언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나는 실패한다. 고로 존재한다. 실패도 성공이다. 나는 성공 자체다.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성공의 과정상에 있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오늘 숨쉬고 있다면, 뭔가 행동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실패를 했다면, 그리고 다시 꿈을 꾸고 있다면, 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우 성공한 것이다. 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인 것일까? 가로 열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포함한 가로 닫고 끝없는 삶의 과정에서 그 둘은 공존하며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 드라마의 설계 과정에는 실패와 배신을 반드시 설정한다. 그리고 실패는 더 구체적인 성공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큰 궁극적 성공 전략을 얻는 이유가 있다. 성공의 느낌이 구름을 탄 것이라면 실패의 느낌은 엄지발가락에 가시가 박힌 느낌이다. 그래서 실패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실감나는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은 하루하루 매우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순간순간의 실천을 유도한다. 전에 내가 꼴찌를 향해 가던 고교 1년간의 학교 생활은 정말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느낌이었다. 4. All is holy. 모두 신성하다. 지금 자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하며 현재를 즐겨보자. 자신이 지금 뭔가를 선택하는 행위가 신성한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해보자. 스스로에게 자신이 실망스럽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며 열등감을 못 느낀다면 그것도 또한 자신감의 행복이다. 즉, 알면 아는 대로 아는 게 힘이어서 좋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것이 약이 되니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공부 비법 1이다. 어떤 결정이든 결과는 운명에 맡기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마음은 허버드 후버가 원했던 천국을 허락한다. 천국이란 허버트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마음은 허버트 후버가 원했던 천국을 허락한다. 천국이란 누구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곳일 거야.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는 자기 결정의 결과를 늘 염려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세옹지마의 고사처럼 늘 선택하되 그저 지켜보는 마음만 있을 뿐 가치가 확실히 결정되는 결과나 순간은 없다고 생각해보면 삶은 그저 흥미로운 선택의 행위만 남는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 말의 뜻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판단되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그냥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가치 판단이 없는 천국에 살고 있다 일지도 모른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멋지게 성공한 강영우 박사의 아들은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을 할 정도로 성공했는데 그는 어려서 미래에 자기 무덤 앞에 쓸 묘비문을 작성하는 교육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삶의 멋진 마감을 묘비문으로 생각해보는 이 교육은 오히려 청소년기의 활동에도 강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준다. 나도 한글을 배운 이후에는 아버지 묘역의 묘비문과 시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묘비문의 핵심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다. 올해도 현충일에 그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 누구나 죽기 전에
자기 묘비문은 자기가 정할 수 있고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조영남은 조영남 웃다 가다이고 스타일당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문도 있다. 독자들도 지금부터 끝내주는 자기만의 묘비문을 하나씩 생각해보라. 그럼 더 심신이 차분해지면서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진다. 지금의 내 묘비문은 whole is holy. 모두 신성하다 이다. 끝났죠? 네.